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은 유성생식과 개화생리 이제 두 번째 파트고, 오늘로 이 부분은 파트가 종료될 거예요. 지금 이게 교재상으로는 아마 12번째인가 11번째 파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5번째 파트 정도 하면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리학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생리학도 더 길어질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만 더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개화생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종자가 어떻게 수정이 되느냐, 종자의 수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요 사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사진 일단 피자식물에 대한 얘기고요. 피자식물 뭡니까? 쌍떡니 식물에 대한 얘기고요. 자, 첫 번째 암술입니다. 암술, 다시 한번 암술. 자, 1단계. 배주가 성숙하면서 가운데 위치한 주심 내의 한 개의 세포가 남모세포로 분화한다. 자, 이미지로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 오시면은 요 부분 있죠, 이렇게. 요 부분 있죠. C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C방 안에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된 부분. 이게 아이보리색인가요? 이런 아이보리색으로 된 부분 있죠. 이 색으로 된 부분을 배주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세포 중 이렇게 배주가 있었는데 배주도 엄청나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배주 중에 이 가운데에 있는 한 세포가 이 세포가 남모세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 이렇게 이해하고 가세요. 더 훨씬 깊게 이해하면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세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해하고 가세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배주세포 내 가운데 있는 이 세포 하나가 이 남모세포로 분화를 해서 세포가 분화한다는 얘기, 세포가 진화한다는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세포가 좀 더 질이 좋아진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세포의 질이 좋아진다. 그 이제 분해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로 됐으면 2단계 한번 봅시다. 남모세포는 감수 분열을 거쳐서 반수체 4개의 남모세포를 만든다. 자, 우리가 보통 감수 분열하면은 2N짜리 만들어지고 2N짜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이렇게.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수 분열이잖아요. 그쵸? 이 N 4개가 나온 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배주 안에 있던 게 하나가 나와가지고 요 놈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NNNN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처음 왔어요. 그중 한 개의 남모세포만이 유사 분열을 3회 거듭하여 7개 세포의 8개 핵을 가지고 있는 배낭을 형성하여 자성 배우자가 된다. 자, 유사 분열을 3회를 했대요. 자, 첫 번째 요런 상황이야. 자, 잠시만요. 자, 한 놈이 있었어요. 한 놈이 있었는데 1회 분열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반분열을 하면은. 그 다음 이렇게 분열을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회 분열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렇게 감수 분열을 한 거 중에서 이 한 놈만. 다른 놈들은 이제 없어져요. 다른 놈들은 태아가 돼버리고, 요 한 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핵 분열을 일으킵니다. 핵 분열을 핵이 8개가 됩니다. 핵이 8개가 되면서, 이 핵 하나당 세포 하나씩 쪼개져요. 쪼개진 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돼 있어. 위에는 반쪽세포 3개로 가 있고, 이 중에 3개가 반쪽세포로 갔고, 그 아래 봅시다. 아래 2개는 조세포, 하나는 난세포로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3개가 또 이쪽으로 갔고, 그리고 요거 2개 어떻게 돼야 돼요? 가운데 극핵. 그렇죠. 가운데 극핵.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7개 세포라고 할까요? 자, 반족세포도 세포벽이 하나씩 있는, 자, 독립적인 세포씩 하나죠. 조세포도 그렇고, 난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극핵만 달라요. 극핵은 이 한 세포, 큰 배주 이 한 세포 안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7개의 세포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2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런 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놈을 이따 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자, 다음 수술입니다. 암술은 방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됐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화분 모세포가 1의 감수분열과 1의 유사분열을 거쳐 4개의 화분을 생산한다. 자, 화분 모세포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감수분열과 유사분열을 거쳤어요. 아까 2번 거치면 몇 개 돼요? 4개. 그렇죠. 4개 거쳤어요. 4개의 화분을 생산을 해냈어요. 자, 성숙한 화분은 2개의 핵을 가진 상태가 된다. 자,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4개까지 왔죠? 화분 내분자까지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한 개를 놓고 봤을 때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한 개에서. 그래서 하나는 영양핵이 되고 하나는 생식핵이 돼요. 하나는 이 영양핵은 이 화분간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까 암술에서 만든 요거 있죠? 이 시방에서 암술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수술해서 이 화분간을 뚫고 가가지고 사람으로 치자면은 정자를 넣어줘야 돼요. 그게 정액이거든요. 이 정액을 넣어주러 가는 길. 그게 수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어찌됐건 간에. 이 4개를 만들었는데 유사분열 한 번과 생식분열이었나요? 감수분열, 그쵸? 감수분열 한 번과 유사분열 한 번으로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고 이 핵 하나가 영양핵이랑 생식핵으로 되고 이 영양핵이 이 화분간으로 들어가면서 화분간을 뚫어버립니다. 화분간을 뚫는 이 화분간 핵이 돼버려요. 그리고 생식핵은 어떻게 되냐면은 2개로 쪼개집니다. 뒤따라오는 이 정액 2개 있죠. 이 화분간 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기 구울 때 처음에 비계 살짝 잘라가지고 비계로 막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쵸? 아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화분간 핵은 이 화분간을 뚫어주는 놈. 그럼 자기 역할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멸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정액을 끌고 갑니다. 쭉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여기 넣어줍니다. 끌고 가서 넣어주는데, 자, 넣어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정액이 아까 2개였다고 했죠. 정핵. 2개의 정액 중에 1개의 정액은 아까 보시면 난세포가 있어요. 난세포. 난세포랑 결합하여서 배를 만듭니다. 배는 이제 식물이 자람으로 있어 식물의 원기가 되는 물질입니다. 자, 나머지 1개의 정액은 어디로 가냐면은 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요 극핵이란 놈이랑 만납니다. 요 극핵이란 놈이랑 만나서 배유를 만듭니다. 배유를 만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찌됐건 간에 요 배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배유는 이 배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배유는 배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배는 식물의 원기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원기가 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배유랑 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식물이 태어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암술과 수술에서. 우리 화분관을 통해서 정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페이지 왔네요. 일찍 왔어요. 자, 우리 아까 방금까지 피자식물만 봤는데 나자식물도 한번 봐야겠죠. 나자식물은 그냥 한번 쭉 읽을게요. 나자식물. 피자식물은 개화 당시 배낭이 성숙해 있어 난자를 이미 형성한 상태에서 수분이 되지만 아까 시방에서 난세포 만든 상태로 있었죠. 이렇게 반조세포랑 이렇게 기억나시죠? 방금 배웠으니까. 이렇게 만든 세포로 수술의 화분관이 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나자식물은 좀 다릅니다. 나자식물은 겨우 남모세포를 형성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암꽃의 수정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자식물은 수술이 와도 거기 이제 암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보통 이런 상태고 암꽃은 주로 수간의 상단에 달리고 숲꽃은 하단부에 달린다.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암꽃은 여기 상단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암꽃은 여기 상단부에 달리고 숲꽃은 여기 하단부에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다음 암술 한번 보겠습니다. 암술 1단계 수분이 이루어질 무렵 남모세포를 만들며
이 중에서 한 개가 살아남아 연속적으로 핵분열을 실시한다. 이때 세포벽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 세포 내에서 수백 개의 핵이 있는 상태가 된다. 한 세포벽 안에서, 한 세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핵분열을 실시해서 여러 개의 핵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2단계. 이 중 몇 세포가 분열하여 여러 개의 장난기를 형성하고 한 개의 배주 안에 여러 개의 난자가 생기고 밥의 현상의 근원이 된다. 아까 그 핵 중에서 몇 개가 이제 난자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피자 식물의 배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 보겠습니다. 개화에서의 식물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식물 호르몬이 개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우리 대표적인 거 옥신, 지베렐린 이렇게 두 개만 볼게요. 옥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양 촉진이라고 했어요. 그거 아신 채로 한번 들어봅시다. 개화에서의 옥신의 역할은 낮은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영양 생장을 억제시켜 정단 분열 조직이 정지 상태에 있도록 유도하여 개화를 촉진한다. 자, 낮은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영양 생장을 억제시키겠죠. 옥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영양 생장을 촉진하잖아요. 근데 옥신의 낮은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이제 억제를 시키는 거죠. 영양 생장을. 그러므로 생식 생산을 촉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얘가 관여를 하는 거죠. 굉장히. 두 번째, 지베렐린입니다. 지베렐린, 피자 식물에서 지베렐린 처리는 개화를 억제하지만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나자 식물의 경우에는 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지베렐린 4, 지베렐린 7이 개화를 촉진시킵니다. 소나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수목의 개화 생리는 내적 생리적인 균형이 외부 자극에 의해 파괴될 때 영양학적인 균형이 깨짐으로써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꽃과 종자를 생산하게 된다. 이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목의 개화 생리는 내적 생리적 균형이 외부 자극에 의해 파괴될 때 영양학적인 균형이 깨짐으로써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꽃과 종자를 생산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 자, 수목이 예를 들어서 병충해를 많이 입었어요. 여기에 병이랑 막 해충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병이랑 해충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느낄 거 아니에요. 얘가 뭐 감정이 있거나 그런 생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 자기가 죽을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양학적인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쨌든 간에 그 후손이라 남기기 위해서 생식을 한다는 겁니다. 생식을 하는데 요걸 되게 간단하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얘한테 우리가 물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얘한테 있어서 이 영양생장이 줄어드는 거 자체가 얘는 뭐라고 느끼냐면은 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조절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 가셨나요? 자, 영양생장과 아까 생식생장 이렇게 있었죠. 식물 같은 경우에 자기 어떤 호르몬이나 어떤 정말 많은 물질들의 이제 대사로 통해서 이 영양생장이 줄어들고 영양생장이 촉진되고 할 수 있잖아요.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때 영양생장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죽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후손을 퍼뜨려야지 라고 해서 생식생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요렇게 어찌 보면은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약간 그렇죠. 약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죠. 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요 정도 한번 가져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한 요 종자의 수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쭉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쭉 어느 정도 그 과정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을 다닐 때나 아니면 뭐 심부름을 갔을 때나 해도 그럴 때만 해도 이런 과정을 외웠었어요. 이때 맞아 모세포가 막 감수분해를 했었지 3개는 막 태화됐었지 이러면서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하세요. 그러면은 잘 외워지십니다. 이게 설명하기라는 공부 방법인데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그리고 나 자신한테 설명할 때 이럴 때 굉장히 공부가 잘 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마지막 공부 팁까지 하나 드리면서 오늘 강의
좀 빠르게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유성생식과 개화생리 이제 종료하고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